우리나라 첫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었을 때 시발점이었던 서대문역입니다. 경인선은 제물포에서 노량진 사이 구간이 먼저 운행되다가 이듬해 한강철교가 완공되면서 서대문역까지 노선이 연장되었습니다. 최초의 열차는 시속 10km로 달려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3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이듬해 한강철교를 지나 경성까지 개통했을 때에는 시속 22km로 빨라져 1시간 45분이 걸렸지요. 서대문역은 처음에 경성역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부선 개통 이후 남대문역의 비중이 커지면서 서대문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19년 폐쇄되었습니다. 기차는 한강을 건너 다녔지만 사람이 한강을 건널 때에는 여전히 나룻배를 이용했습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한강인도교가 놓인 것은 1917년입니다. 마포는 한강의 대표적인 나루터로 수상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남한강, 북한강을 통해 내륙에서 물자를 실어올 수 있었고 썰물을 이용해 바다에서도 배가 들어왔지요. 용산의 별령창은 훈련도 강군인들의 급료를 보관하던 곳입니다. 한강변에는 전국에서 실어온 쇠곡을 보관하는 창고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기차보다 조금 앞서 전차가 개통되었습니다. 전차가 처음 달린 구간은 동대문에서 흥화문까지였습니다. 전차가 신기해서 하루 종일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차를 타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다지요. 전차는 한양도성 성문 사이를 통과해서 달리기도 하고 경희궁과 덕수궁 사이에 놓인 다리 밑도 통과했습니다. 두 궁궐을 연결하던 이 다리는 1902년 지었는데 6년 만에 철거되었습니다. 전차 운행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던 발전소와 전차 차고지는 동대문 옆에 있었습니다. 전기 생산과 전차 운행을 맡은 한성전기회사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고종이 출자한 회사였습니다. 한성전기회사는 보신각 맞은편, 지금의 종로타워 옆쪽에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1915년부터 종로경찰서로 쓰이다가 1936년 철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한성전기회사 옥상에서 종로 일대가 한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보신각 앞으로 전차가 지나다니고 그 앞에 땔감 장수들이 보입니다. 도성과 성박심리까지는 나무를 벨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 거리에는 땔감을 가져다 파는 사람이 많았는데 주로 종로 보신각 앞과 광화문 6조거리에 땔감 시장이 섰습니다. 꽤 높은 벼슬아치로 보이는 사람이 신식 군악대를 앞세우고 종로 거리를 행차하고 있습니다. 파고다공원에서 팔각정 공사가 한창입니다. 원각사터에 만든 서울 최초의 서양식 공원으로 탑이 있는 공원이라 해서 파고다공원이라 했지요. 높은 대리석탑이 있어서 탑동 혹은 탑골이라 불리던 곳이라 탑골공원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탑골공원을 정식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차선로가 깔린 남대문 거리를 땔감 장수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와집들 너머로 명동성당과 상동교회가 보입니다. 고딕양식으로 지어진 명동성당은 뾰죽집이라고 불렸고 신기한 서양집을 보려고 매일 구경꾼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의 전신인 선해청 창내장입니다. 가보개혁으로 선해청이 폐지된 후 그 자리에 시장을 설치했고 남대문 밖에 있던 칠패시장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한양도성 성벽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남대문이 보이는 위치를 보면 남산의 백범광장 근처 같습니다. 2008년 화재로 사라진 남대문의 120년 전 모습입니다. 남대문 근처 성벽 아래 마을입니다. 일반 가정집이 아닌 상점들로 보입니다. 전차가 통과해 다니던 서대문은 1915년 도로 확장을 이유로 헐리게 됩니다. 사대문 중 유일하게 복원되지 못한 성문입니다. 서대문 밖에 있던 경기가명이 수원으로 옮겨가자 그곳을 잠시 한성부청사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적십자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무학재를 지나는 이 땔감 장수들은 서대문을 통해 서울로 들어가겠죠? 당시 서울에서 소비되던 땔감 상당수가 고향 지역에서 공급되었다 합니다. 동대문 성벽 위로 발전소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문은 한양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을 통틀어 유일하게 웅성을 두르고 있습니다. 동대문 물로에 올라가서 본 종로거리입니다. 지금의 종로유가 즈음 되겠네요. 동대문 남쪽에 있는 광희문 밖 신당리의 공동묘지입니다. 광희문은 시구문이라 불렸는데 도성 밖으로 시신이 나갈 때 이 문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 밖에 있는 관악묘, 동묘는 지금 벼룩시장으로 더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관악묘는 중국 총나라 장수 관우를 모시는 사당인데
명나라의 요구로 임진왜란 때부터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도성의 동소문인 해화문입니다. 풍수지리상의 이유로 늘 잠겨있던 숙정문을 대신해 북문 역할을 했지요. 일제강점기에 헐렸다가 1994년 원래 위치보다 약간 북쪽에 복원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광화문 앞에 월대가 있었습니다. 월대는 중요한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단을 말합니다. 이 월대는 1910년대에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덕수궁 정문은 원래 남쪽의 인화문이었는데 접근성이 좋은 대안문으로 정문을 바꾸었고 1906년 대안문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덕수궁 맞은편에 있던 황고단입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했던 곳이죠. 일본이 호텔을 짓는다며 헐어버리고 지금은 황궁만 남아 있습니다. 덕수궁이 있는 정동 일대에는 개항 이후 외교 공관들이 들어서며 서양식 건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사관을 개설한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옥을 공관으로 사용했습니다. 1883년 5월 개설된 이래 줄곧 한자리를 지켰고 지금은 대사관저로 쓰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정동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건설되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서울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공사관은 서대문 쪽 성벽 가까이에 있어서 도성으로 들어올 때 눈에 잘 띄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공사관 앞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한성우체사 도내문의 지사입니다. 우체지사를 짓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우편 업무는 시작되자마자 갑신정변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895년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우편 업무를 담당하던 한성우체사입니다. 지금의 중앙우체국 같은 곳이겠네요. 서울에는 전국의 우편 업무를 총괄하는 우체총사와 지사 3곳이 있었습니다. 정동에는 처음으로 서양식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동제일교회입니다.